안녕하세요. 명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1월이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주말입니다. 많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도 조금 풀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어, 이렇게 제가 코칭 이슈나 또 공부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길 때 가끔씩 이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문의 이름도 아직 정확하게 짓지는 못했지만, 서서히 시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길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길.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진로 코칭에 대한 이제 주제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주제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또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또 그 게임을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게임을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로 제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짐 콜린스라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아주 정말 위대한 책을 쓴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하게 남긴 모델이 고슴도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 컨셉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세 가지의 핵심 전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을 해라 라는 거였는데, 그게 하나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깊은 열정을 가진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일이라고 해도 될까요? 돈이 되니까 나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순환적인 것처럼 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동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구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은 선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기만의 답이 과연 옳은 답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너머에 답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망상이라고 하죠. 어딘가에 답이 있다. 근데 이 어딘가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빠른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선택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결과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선가 본인이 얻어온 답이겠죠. 거기를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답, 그 답을 기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쫓아가게 되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 그 과정에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배움,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린다는 거, 인내한다는 그런 가치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빠른 선택과 또 정해져 있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렵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아마 그 상황에서 그 수준에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신이. 그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또 상황들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내가 선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 선택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은 어떤 반응할 힘이죠. 그 책임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가져가기 때문에 선택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좌절이나 절망보다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이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냐면 이게 나한테 가져다 준 의미는 뭐지? 그리고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배울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즉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규정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가 삶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그게 나구나. 그런 그런 해답을 얻게 되는 거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해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선택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곰곰이 들어가 보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선택이 어려울까? 그거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안에 숨어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이 때로는 두려움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그리고
간절해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나의 욕망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실패, 또 좌절, 이런 것들은 나의 그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그 명확한 의도, 나는 반드시 이거를 내가 해야 해 라는 그 의도에서 나온다면, 실패를 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이 사라지진 않죠. 내가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관점을 달리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바라보고 또 새롭게 조망하고 그 선택 이후에 또 다른 선택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길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 시인이 적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두 길이 노란 숲에 갈라져 있었다. 두 길 모두 갈 수 없어 섭섭했다. 한 길을 가야 해 한참 서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 데까지 내려다 보았다. 그 길이 덤불로 굽어져 가는 곳까지. 나는 똑같이 좋아 보이는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이 아마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풀이 많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내가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이 별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내 앞에는 두 길이 있었다. 낙엽엔 발자국이 없었다. 아, 나는 그 첫 번째 길을 다른 나를 돌아오기 위해 남겨두었다. 그러나 길이 또 다른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한숨 지으며 말할 것이다. 두 길이 한 숲에 갈라져 있었지. 그리고 바로 내가 사람들이 덜 간 길을 택했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그러니까 이 시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대단한 선택이었어 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해석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사람들이 덜 간 길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에 좋은 길도 나쁜 길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중국의 사상가이면서 소설가, 문호로 알려진 루쉔이 중국 고전의 고향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글인데, 이 글도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신념,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두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곡을 같이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유재하의
저는 유재하 이름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꼭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곡이죠. 굉장히 오래된 기억 속에 있는 곡이었는데, 이번에 1987 영화 엔딩곡으로 흘러나오면서 제 기억에서 이렇게 나왔던 곡입니다. 이 담담하게 부르는 이 곡은 가리워진 길조차도 우리는 언젠가는 또 어떤 힘에 이끌려 제 갈 길들을 찾고 또 그러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그러니까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대여 힘이 되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가 한때는 저는 뭐 저의 소천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은 이 그대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서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그대라는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어떤 그 길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길에 대한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보일 듯